자, 이번에는 이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이 상황을 지금 강원도 철원 연결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저희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 김승배 KBS 재난방송위원을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 이 중부 지역 중심으로 이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집중호우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여름철에 비가 오는 그 원인을 크게 분류해 보면 네. 이 장마전선이라고 불리는 이런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그런 저기압이 지나면서 많은 비가 오죠. 네. 지난 그 장마 기간 동안에 6월 23, 24일 이때 여기 또 서울, 경기 중부지방에 많이 왔거든요. 네. 그런 형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장마가 끝난 뒤에 대기가 불안정해서 네. 그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하루에 뭐 한 50mm, 100mm가 쏟아붓는 그런 대기 불안정에 의한 국지적인 집중호우. 또 태풍이 왔을 때 집중호우인데 네. 이번 오늘 시작된 이 장마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세력을 다툼하면서 네. 그게 서로 부딪히면서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여름 초기에는 이제 장마라고 하는 기간이고 지금은 이제 기상학적으로 뭐 장마라고 그러진 않는데 다시 그 따뜻한 공기가 점점 올라오면서 생기는 그 일자 장마와 달리 네. 이번에는 북쪽 그 중국 대륙까지 덮었던 따뜻한 공기가 밑으로 빠지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고 네. 내려오면서 생긴데 통상 이제 이걸 9월 달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제 그걸 가을 장마라고 가을 장마.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런 게 이제 오늘이 8월 8일이니까 네. 빨리 나타난 거죠. 그래서 좁은 지역에 그렇게 지금 그 레이더 영상이나 일기도상에서 나타난 정체전선 위치를 보더라도 남북으로 좁은 지역에서 띠 모양으로 그 많은 비가 네. 그쪽이 물길처럼 계속해서 남쪽에서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가 네. 그 길을 따라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지금 시작이고 지금 일시 그친 지역에서도 뭐 밤이 되면 다시 또 그렇게 내릴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소강 상태인 거고 일단 이 9월 장마가 한 달여 일찍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전라도, 제주도까지 이렇게 쭉 빠지면서 내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네. 계속해서 남쪽에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게 버팀목처럼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빠지면 괜찮은데 또 저 오츠케 부근에 고기압이 하나 버티고 있으면서 네. 이 정체전선이 금방 일종의 뭐 풀린다거나 해소되지 않을 것 네. 같기 때문에 8일 오늘과 내일 사이에 중부지방 많은 비, 예. 또 일시 소강 상태 보이다가 9일과 10일 사이에 또 많은 비, 그렇군요. 또 10일과 12일 이렇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이게 그 큰 물난리를 만들 거. 이번 주 내내 장마 기간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군요. 뭐 그렇게 예. 봐도 되겠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라 이게 내려갔다고 해서 아주 빠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올라오면서 서로 이제 정체 기간이 길어진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네. 호우특보 지역이 실시간으로 이제 강화되고 네. 또 그런 것들이 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지역이 어딜까요? 그 앞으로 이제 오늘 오전에는 그 포천, 이 경기 북부 쪽에 많이 내리는데 지금 이 시간 경기 남부 쪽에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한 충청도 북쪽까지 약간 내려가면서 특히 이런 그 여름철 집중호우 때 보면 밤이 되면 이제 또 다시 더 그 비구름이 강하게 네. 발달해서 야행성 그런 집중호우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오늘 밤도 있는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네. 주로 중부지방에서 많이 오는데 그게 워낙 폭이 좁기 때문에 그 뭐 어디다 오늘 밤 어디까지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하여간 충청 이북 쪽으로 중부지방에서 네. 오늘과 내일 사이에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강하게 내렸다 잦아들었다 이런 걸 반복하면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충청 예상이 이북 됩니다. 쪽으로 많게는 지금 350mm까지 예상되고 많은 있는데 곳은 그렇게 올 것으로 예상이 상당한 됩니다.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네. 상황인데 평년보다 왜 이렇게 한 달여 일찍 가을 장마가 시작됐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뭐 그게 이제 하나의 기후 변화의 한 단면이기도 네.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전형적인 형태들이 많이 깨지는 형태잖아요. 네. 올 여름에도 열대야가 6월 말에 일찍 발생을 그렇죠. 했거든요. 서울에 그 관측 사상 처음으로 예. 6월 26일인가 7일 첫
열대가 나타났는데, 자,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뭐가 이례적으로 높아졌다거나 많아졌다거나 늦어졌다거나 빨라졌다거나 이런 게 하나의 계속 이변이 기후 나타나고 변화, 한 있는 거군요. 이변의 형태라고 봅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이번 비는 강하게 많이 내리기도 하고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도 꽤 크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국지적 이 집중호우가 네. 그 좁은 띠 모양의 그런 그 비구름대에서 내리기 때문에 네. 지금 남쪽은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고 그 더운 공기 속에 덮여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비 지금 오전부터 내리는 형태를 보면 남쪽은 폭염, 중부는 지금 호우, 이런 그 폭우, 네.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난 정도로 날씨가 그 기후가 많이 이변이 많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부 쪽에는 이제 폭염, 남부는 폭우, 그다음에 네. 이제 남부는 남부는 폭염. 폭염인데 이게 골고루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대주도까지 내려갔다가 예. 또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여름의 1차 장마 형태인데 그렇죠. 그 약 한 달 동안 이래서 2차 장마는 이렇게 단기간에 네. 많이 쏟아붓는 게 특징입니다. 짧지만 강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국지적인 호우가 내릴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시간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 이제 그 피서철이 야영객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네. 아마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뭐 지리산 계곡이나 오늘 그런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산과 계곡에 있는 분들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고요. 네. 자, 이 대도시 서울 같은 도시에서 이 정도의 비가 오늘 밤사이에 더 오면 어딘가는 또 침수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무리하게 자동차가 지나간다거나 이게 그 도시에서 집중호우 발생할 때 가끔 발생하는 그 차량 네. 그 사고인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침수된 지역에 이제 감전 사고 이런 어떤 그렇죠. 2차적인 사고들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전에 이제 앞서 보셨습니다. 경기도 연천에 뭐 시간당 100mm, 또 다른 지역도 70mm 네. 이렇게 많이 비가 내렸는데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 때 주의해야 할 지역, 이제 계곡, 뭐 야영하는 네. 분들, 뭐 이런 가장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숨과 관련된 곳들이 이제 산과 계곡에서 야영하는 분들이 이 정도로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나 있는 곳은 괜찮겠지 하고 안심했다가는 절대 안 되고요. 네. 근데 요즘은 과거보다 그 지자체가 다 관리를 잘 해서 그런 사고가 자주 옛날처럼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게 앞서 강원도 철원군도 다 대비를 해서 걱정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옛날에 한 80년대, 90년대 이 정도 비 오면 100명, 200명의 사망자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는 그 정부가 방제 어떤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망자가 네. 확실히 저는 줄어들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방심하면 금물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될 것 네. 같고 앞서 말씀하실 때 이번 2차 장마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8일, 9일 한 차례 그 이 전선상에서 네. 내렸다가 이게 또 다시 활성을 띠고 9일, 10일 또 한 차례 오고 그러면서 10일, 12일 지금 남부 지방은 그 대구 같은 경우는 가뭄에 지금 그렇죠.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서울에 한 4분의 1밖에 올해 비가 네. 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비가 부족한데 그쪽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도 중부지방에 계속 내린데 더 내리고 네. 이런 현상 때문에 그 중부지방을 지금 크게 우려를 하는 것이죠. 예, 비도 좀 골고루 뿌려줬으면 좋겠는데 남부지방은 정말 가뭄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그 여름에 나타난 장마 때도 네. 주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그렇죠. 예. 남부지방은 내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 올해가 그 밑에 버티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그렇게 쉽게 밑으로 바람 빠지듯이 빠져주지가 그렇게 않아요. 네.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예. 이번 정체 전선도 계속해서 중부에 주로 걸쳐 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도 빈데 예보를 보면은 그 강원도 태백하고 정선 지역에 또 강풍특보가 내려져 네네네. 있거든요. 이게 위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태풍이 올 때는 당연히 그 중심 부근에 기압이 낮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부는데 뭐 이러한 그 정체 전선상에서 그 어떤 남북 간의 그 기압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그 산간 쪽에 특히 강한 바람이 부는데 역시 그런 그 태풍급 못지않은 그런 강풍 예상이 되고 네. 그래서 그 지금 강풍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은
각별히 그 비도 비지만 바람 피해 없도록 조심을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남부지방의 폭염은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 비가 구름이 내려와서 비를 뿌려주면 식혀줄 텐데 이번 장마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아까 말한 그러한 원인, 이 정체전선이 내려가지 못하는 그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남부지방에 덮여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비는 오지 않지만 그 고온다습한 공기 또 구름 없이 맑은 날씨 보이면서 뭐 당분간 남부는 폭염으로 고생을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김승배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었습니다.